자, 1차적으로 온실 효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온실 효과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대기가 하는 겁니다. 뭐가? 대기. 그러니까 공기, 기체가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체나 물질들은 지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 어떤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면, 전달되어 온 열 에너지 중에 일부는 그냥 통과합니다. 뭐 한다고? 네, 뚫고 지나간다고요. 투과. 근데 이 투과율은 대단히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완벽한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투과율은 어느 정도 존재도 하고 아주 적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뚫고 지나가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전달되어 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냐? 투과, 일부는 흡수예요. 뭐라고? 일부는 흡수.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 주변에 열원이 누가 있노? 태양이 있죠. 그러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과 열 형태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면 그 중에 일부는 지구가 흡수를 하고 일부는 튕겨냅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역시 뭐 할까? 투과도 일어나는데 투과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됐나?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구는 평균적으로 30% 정도를 반사합니다. 뭐 한다고? 반사. 그러면 70%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고? 흡수. 65에서 약 한 70% 정도를 흡수하는데, 흡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지구 본체에 해당하는 누구? 직권과 수권이 대략 50% 정도를 바로 빨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누구? 대기가 약 한 20에서 25% 정도를 흡수합니다. 됐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물체는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방출합니다. 됐니? 그러면 지구는 다시 내놓으면 얼마를 내놓는다는 얘기고? 70을 먹었으면 70을 내놓게 돼 있어요. 주의할 점,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한 놈이라고 했을 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체에다 대고 내가 열을 이렇게 내주는 요즘 그런 난방기 있죠. 그걸 요래 쫙 조여주면 처음에 흡수하면 처음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데 일정한 에너지를 일정량 시간 동안 계속 해주면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뭐 된다? 온도가 이제 오른 상태에서 유지되는 선이 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건데 왜 평형 상태에 도달했냐? 그 시점부터 얘가 흡수한 만큼 어떻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흡수한 양은 자기가 새로 가지고 있는 양이 되겠지만. 됐나? 그럼 지구는 지금 새롭게 비춰주는 거야?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추고 있는 상태였나? 비추고 있는 상태니까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중에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만큼 또 어떻게 하느냐면 내놔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흡수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했냐면 직권, 수권 합쳐서 직권이라고 합시다. 지표. 됐어요? 그거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 한 덩어리가 누구? 대기가 있는데 대기가 직권하고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지. 과정을 약간 이미테이션 해보면, 이미지화 해보면 태양으로부터 출발한 에너지가 지표에 흡수됐다는 얘기는 누구를 투과하고 대기를 투과하고 지표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대기에 흡수됐다는 얘기는 뭐지? 지표까지 전달이 안 되고 대기에 흡수됐다는 뜻이야. 됐어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태양으로부터 나는 열이나 빛은 전부 다 파동입니다. 뭐라고? 파동은
파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파장. 근데 태양에서 나오는 광은 백색광인데, 백색광은 일단 이것만 기억해라. 백색광은 모든 종류의 빛이 파장이 다 합쳐져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거야. 단파장부터 시작해서 장파장까지 다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물질마다 흡수하는 파장 영역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파동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흡수하는 그런 물질마다 그 고유의 넘버가 있는데 그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진동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태양에서 출발하는 빛은 파장이 짧은 놈부터 긴 놈까지 다 있어요. 됐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있지? 그게 가시광선이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긴 게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조금 짧은 게 자외선이에요. 됐니?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됐나? 됐어요? 이때 잘 들어. 태양은 지구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한 방에 같이 팍 던졌어. 됐어? 근데 양은 이렇게 돼. 양은 가시광선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한 10 정도 되고, 적외선이 한 30 정도 돼요.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지구는 대기가 됐건 지표가 됐건 그 일부 중에 총 왔는 100개 중에 30개는 튕겨내고, 잘 들어.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은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자외선은 지구 대기에 되게 특이한 놈이 하나 있는 거야. 오존. 오존이라는 놈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뭘 흡수한다고? 근데 지구 대기에 있는 성분 중에 질소, 산소, 오존, 뭐 CO2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놈들은 가시광선을 흡수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됐니? 물론 가시광선의 일부를 튕겨낼 수는 있어도 됐나? 그래서 가시광선은 어디까지 와? 지표까지 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지표는 가시광선을 주로 쭉 다 빨아당기고, 지금 현재 지구의 대기는 오존만 특별히 누구를 빨아당기고 자외선을 빨아당기고, 나머지 중에 CO2라든가 뭐 혹은 메테인이라든가, 이건 근데 비율은 높지 않죠. 얘네들은 주로 누구를 빨아당기느냐 하면 적외선을 빨아당깁니다.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통과시키고.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지표가 50 정도를 먹고 있는 동안 대기도 어떻게 돼? 20 정도를 먹은 거예요. 됐니? 근데 그러면 지표하고 대기를 각각 다른 물체라고 놔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표는 얼마 내놔야 되노? 지표는 얼마 내놔야 되노? 50을 먹었으니까 50을 내놔야 되죠. 대기는 얼마 내놔야 되노? 20을 먹었으니까 20을 내놔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 잘 봐. 지표가 내놓을 때 방향이 어디를 통과하게 되노? 대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잖아. 지구 밖으로. 맞아? 그런데 지표는요, 받을 때는 무슨 광선을 받았는데? 가시광선을 받았는데 자기가 내놓을 때는 가시광선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뭐를 내놓게 된다? 그렇죠. 적외선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아까 얘기했지. 지구 대기는 주로 누굴 빨아당긴다고? 가시광선은 대부분 그냥 통과시키는데, 뭐는 태양으로부터 왔는 누구를? 적외선을 빨아당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되네. 태양에서 던져져 올 때 총 100개 중에 적외선의 양이 많아서 적었어. 적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흡수한 거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런데 그 중에 50개가 대기를 지나쳐가지고 지표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흡수된 만큼 다시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 적외선으로 나오니까 이게 바로 우주 공간으로 못 나오고 누가? 대기가 쪽 빨아당기는 거야. 됐니? 따라서 대기의 에너지 함유율이 어떻게 된다? 증폭됩니다. 됐습니까? 문제는 증폭된 만큼 어쨌든 흡수한 만큼 다시 어떻게 하면 되노? 방출하면 되는데 대기가 방출하는 방향은 어디? 지구 우주 밖으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어디로 내보내기도 한다? 그렇죠. 지표로 돌려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 후 다시 어디로? 지표로 재방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내용이 약간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 이래 생각해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까지는 그럼 이 얘기네. 자 봐봐. 대기가 있고 밑에 지표가 있어. 태양에서 왔는 거 쭉 들어가 대기에 흡수되는 거 있고 지표로 가는 거 있고. 됐어? 그럼 지표는 내놨을 때 지표에서 나와서 대기로 들어간 놈이 있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거 있고, 대기는 태양으로부터도 받았고 지표로부터 받은 다음에 다시 내놓을 때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거 있고 다시 어디로? 지표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 화살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 뭐로 보면? 지구 전체로 보면은 어쨌든 태양으로부터 얼마 받고 70 먹고 다시 내놓는 양도 얼마였다? 70이었다. 단 주의할 점,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20을 받았다고 해서 우주 공간 밖으로 내놓는 양이 20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정확한 값은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내놓는 거는 약 한 7 정도 돼요. 얼마? 7 정도 되고 지표가 내놓는 게 한 67 정도 되거든. 63 정도 되거든. 그 두 개 합치면 얼마 돼? 그러니까 받았던 거는 서로 다르게 받았지만 내놓을 때 하여튼 총량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안에서 순환하는 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100을 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는데. 됐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기가 지표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지표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온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보온 효과 자체도 유지는 되고 있었던 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 성분 중에 특별히 적외선을 잘 빨아당기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외선을 특별히. 그러면 적외선을 잘 빨아당긴다는 얘기는 태양 광선을 많이 빨아당긴다는 얘기야. 지표에서 나오는 걸 많이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적외선 중에서도 특별히 지표에서 나오는 파장 영역을 많이 흡수한 놈은 원래 지구 대기에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됐니? 물론 일부 흡수하지만. 그런데 지표에서 나오는 파장 영역, 적외선 파장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잘 빨아당긴 놈이 바로 누구냐면 CO2, 수증기, 메테인 이렇게 세 놈이에요. 여기 하나 더해서 사실은 프레온가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종류인데, 그러면 우리 인류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비율이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예를 들면 CO2는 전체 대기의 0.03%예요. 그러면 그 양이 어때? 엄청 적죠. 그래서 그 양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더 이상 지표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비율이 높아져 낮아져? 유지되는 거지. 유지되고 있었을 텐데 결국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가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다?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근데 나오는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대기의 능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적외선을 집중적으로 빨아당기는 놈이 누군데?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증기, 메테인, 그 다음 누구?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서 대기 중에 급증하게 되면서 뭐가 증대되었다? 온실 효과가 증대되고, 그러면 지표로 다시 돌려주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니까 돌게 안에서 도는 에너지량이 순환량이 어떻게 됐다?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규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구온난화는 결국 원인이 뭐 때문이고 현재의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하나하나 가보면 이래 되죠. 지구온난화는 결국 온실효과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야.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데 그 온실효과가 증가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온실효과가 증가하는 건 대기 성분은 그대로인데 파장이 바뀌면은 거기 지금 현재 우리 대기가 주로 있는 뭐 예를 들어 N2가 주로 흡수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게 파장이 바뀌어도 온실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온실효과에서 파장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럼 누가 바뀌었다? 대기의 성분, 즉 특정 파장 영역을 빨아당기는 놈이 비율이 깨지면서 다른 놈이 많아진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다? CO2라는 거예요. 그럼 그 CO2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급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 활동 때문이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결국 뭡니까?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CO2가 많아지는 건 대부분 연소 과정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인간이 무턱대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연소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연료죠. 뭐 자동차 연료가 됐건 그게 전부 다 화석연료 되겠습니다.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탄소를 연소시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온 천지 광고에 뭐 나오노? 저탄소, 녹색 성장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소모량, 연소량이 늘어난 것이 온실기체의 함유량을 높였고 그것이 온실효과를 증폭시켜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 1학기 때 했던 내용하고 연관되는 건데 지구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CO2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소시켜주는 일정 부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누구? 대기 중에 CO2를 줄여들여주는 감소시켜주는 바로 식물입니다. 뭐라고? 광합성을 하면서. 그죠? 맞아요? 그러면 좀 늘어나더라도 식물만 보존 잘하면은 CO2를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인류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벌목을 졸라 많이 하죠. 그래서 광합성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CO2가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 지구 현재 대기 중에 CO2가 급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라 그러면 화석연료 소모량, 연소량이 늘어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요. 벌목량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이루어지겠다. 그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그 따로 요거 다 하고 나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온실효과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할 거는 첫 번째 온실기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능력의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됐어요? 지구 입장에서 특별히 특정 적외선 영역을 쪽쪽 빨아당기는 기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 첫 번째 CO2, 두 번째 수증기, 세 번째 메테인. 이건 최근에 들어 또 이 중에서도 또 최근에 또 많아진 거예요. 소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CFCS라고 쓰고 원래 프레온가스는 프레온은요 물질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입니다. 프레온 회사 거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처럼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참고 CO2보다 사실은 수증기가 온실효과의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런데 수증기에 의한 온실효과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힌트 1학기 때 했던 내용. 물소지. 뭐라고? 물소지가 정확하게 얘기해. 대기 중에서 물이 원래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칩시다. 알겠어요? 더 이상 늘어난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변하는 비율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는 있으나. 절대적 능력은 크지만 됐어? 근데 CO2는 원래 어땠는데? 대단히 적었는데 급증하고 있으니까 CO2로 인해서 생긴 온실효과가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각 한 놈씩 끄집어 왔을 때 뭐라고? 한 분자씩 비교했을 때 한 분자가 일으키는 온실효과 정도를 비교하면 이 중에서 챔피언은 누구냐면 프레온입니다. CO2가 1이면
1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CFCS는 600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지구 대기 중에 CFCS는 거의 없고, 원래 CFCS는 원래 뭐로 많이 나오느냐면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를 하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오존층 파괴 비율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존층 파괴는 인류가 좀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돼요. 뭐냐면 프레온가스 쓰지 말자 한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통 오존 구멍이라고 하죠. 오존홀. 그게 어디에 주로 많이 생겼습니까? 남극에 많이 생겼는데 더 이상 오존홀이 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돌입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걸 좀 잘 지켜주면 오존이 복구될 확률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CFCS는 적극적으로 지금 인류가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지구 대기보다 도리어 CFCS는 어떻게 됐다고 보면 된다.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안 쓴다고 하는데 정말 안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5쪽에서 256쪽까지의 내용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9반, 10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정규 시간에 좀 건드리면 되고요. 아마 1반에서 8반도 좀 활동지 주고 있죠. 네, 그거 하면서 조사할 거 좀 조사하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질문. 시계는 왜 봐? 끝날 것 같아서? 아니, 한 섹션이 끝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 자, 그러면 지구 열수지는요, 제가 잠깐 좀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똑같아요. 아까 말하면서 설명했어요. 지구 열수지는 뭐? 받은 만큼 내놓는다.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